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얼마 전 남중국해에 위치한 스프래틀리 군도 해역을 찍은 위성사진이 공개되자 세계가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위성사진 분석 AI 업체 시뮬레리티가 공개한 사진에는 지난 5년간 중국 어선 수백 척이 남중국해 주변을 때로 몰려다니며 막대한 양의 인분과 오폐수를 쏟아내 생태계를 파괴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산호초와 싱싱한 어류가 살았던 이곳은 중국 앞바다도 아니고 필리핀의 경제수역입니다. 그런데 중국 어선들은 이곳의 인분과 오폐수를 쏟아내 조류의 대번식, 즉 녹조 현상을 초래했고 회복 불능에 가까운 정도로 오염시키고 말았는데요. 일본은 철인 3종 경기 등의 경기가 열리는 올림픽 야외 수영장에 도쿄의 인분을 방류하더니 이제 중국은 바다의 인분을 방류하고 대체 인분 가지고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플래틀리 군도 내 유니언뱅크라고 알려진 고리 모양의 산호초에서는 6월 17일 하루에만 중국배 236척이 촬영됐다고 합니다. 이 거대한 중국 선단이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서 그 주변 바다에 인분과 온갖 쓰레기를 쏟아내는 것이 위성사진에 그대로 잡힌 것입니다. AP통신은 이 사진을 내밀며 중국 측의 의견을 듣고자 했지만 중국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서울 것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다는 태도인데요. 그런데 사진 한 장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수백 장의 보고서나 복잡한 수치보다도 이 사진은 중국 어선들이 얼마나 많은 오폐수를 바다에 버려왔는지, 그로 인해 그렇게 깨끗했던 남중국해 바다가 얼마나 오염되고 있는지 전 세계에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지난 2016년 7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스플래틀리 군도와 스카버러 암초 인근 해역에 대해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중국은 이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남중국해의 산호초와 모래톱 곳곳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이 수역을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남중국해라는 명칭도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요. 필리핀에서는 서필리핀해라고 부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학계와 언론에서 남중국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중국은 군사력을 바탕으로 아무 곳에나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류 모두의 자원인 바다를 이렇게까지 오염시키고 있었다니 이런 민폐가 또 어디 있을까 싶은데요. 미국 정부는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중국의 특정 선단이 어획한 해산물에 대해 전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인데요. 로이터 통신은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이 중국 다롄 오션피싱에 선단 전체가 어획한 해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33척의 참치 선단을 운용하는 다롄 오션피싱이 인도네시아 선원들에게 폭력과 임금 착취 등을 일삼았다고 지적하며 이 선단에서 잡은 참치와 해산물은 물론 통조림이나 애완동물용 사료 등 이 업체 해산물이 함유된 제품은 일절 미국 입항을 금지시켜버린 것입니다. 중국 어선들이 세계에 끼치는 피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14억 인구를 지닌 중국에서 특정 해산물에 대해 소비가 늘면 전 세계 바다는 몸살을 앓습니다. 예를 들어 참당하로는 국제자연보전연맹이 규정한 멸종위기종이지만 지난 50년 사이 원 개체수의 97%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중국인들이 참다랑어 맛에 눈을 뜨자 급격히 수가 줄어들었고 보다 못해 국제기구들이 앞장서 참다랑어를 지키기 위해 공해상 조업에는 국가별 쿼터제를 도입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참다랑어뿐만이 아닙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지난 4월 21일 보도에서 대서양에 면한 서아프리카 가나의 어족 자원이 중국의 쌍끌이 어선 탓에 고갈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어선의 악명이 이제 아프리카까지 다다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요. 제네바에 기반을 둔 초국적 범죄 감시기관인 글로벌 이니셔티브는 2019년 불법 어업을 저지른 국가 가운데 중국이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함대 조업을 시사하는 자료도 나왔습니다. 2019년 중국 외교부는 자국의 원양어선 수는 2,701척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영국 해외개발연구소는 선박 등록, 무선 교신 자료 등 토대로 분석한 결과 영해 밖에서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이 무려 1만 7천 척이나 됐습니다. 중국 당국이 신고한 원양어선 수에다가 미신고 선박이 5에서 8배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 합치면 1만 척 이상의 중국 어선이 함대를 이뤄 전 세계 바다에서 사실상 어족 자원을 싹쓸이하고 있는 셈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중국 정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중산층의 해산물 수요를 맞추기 위해 먼 바다에 나가 조업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이 때문에 전 세계 어장이 지금 중국 선단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중국 어선들은 수백 척씩 몰려다니며 저인망 어선으로 해저를 훑는 방식으로 조업을 했기 때문에 중국 근해의 어족 자원은 이미 씨가 말랐고 이웃나라인 한국은 현재 동해상 오징어 개체수가 급감하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 선단이 2017년에서 2019년 UN 제재를 어기고 북한 동해 해역에서 개체수의 70%에 달하는 오징어를 쓸어간 것이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우리 바다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 어선은 1천여 척 정도입니다. 하지만 허가한 양보다 더 많은 고기를 잡으려고 중국 어선들은 갖은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열을 가하면 글씨나 숫자가 지워지는 펜으로 조업 일지를 조작한 중국 어선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허용된 양보다 많게는 50배가 넘는 물고기를 포획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우리 해역에서 심각한 피해를 안기자 한국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2021년 7월 한국 사법부는 서해 북단 연평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선장과 선원에게 모두 3억 원의 강도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경들은 중국 어선을 납포하기 위한 특별 대회까지 진행했는데요. 얼마 전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경비함정 5척과 총 54명이 참가해 육상과 해상 부문에서 중국 어선 단속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를 통해 해상에서 추적, 사격 제압 등 실제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전체 과정을 평가하고 고속 단정 운용과 새로운 전술을 발표했습니다. 법원에서 억대의 벌금형을 판결한 사례가 나왔으니 해경도 강력한 납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인지 올해는 한국 앞바다의 조업 상황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한국은 최근 2에서 3년 전까지만 해도 동해안의 오징어가 씨가 마를 정도라 금징어로 불렸는데요. 올해는 오징어 수확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독도 인근의 대형 오징어 어군이 형성된 것은 4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최근 한국이 불법 어선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보여주자 중국 어선들이 오징어 길목으로 불리는 북한 은덕어장에서 조기 철수해 오징어 어획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듯 보이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일 뿐 중국은 호시탐탐 바다 영토를 늘릴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한국 서해의 섬 경렬 비열도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서해상의 작은 섬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얼마 전 중국이 중국인을 통해 이 섬을 16억 원에 매입하려고 했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섬 소유주가 팔지 않아서 망정이지 자칫 팔렸다면 군사적인 문제까지 생길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중국은 북으로는 동북공정을, 한국 서해안에서는 섬을 매입해 서해 공정을 시도한 것입니다. 경렬 비열도는 충청남도 태안군 안흥항에서 서쪽으로 5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외로운 섬으로 암초 9개, 큰 섬 3개 포함해서 1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섬은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만일 이 섬이 중국 자본에 넘어가 중국이 본격적으로 군사기지라도 건설하려고 했다면 해양 자원의 수호나 군사 전략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 서해의 화학고이자 분쟁 지역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렬 비열도를 서해의 독도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일본이 호시탐탐 노리는 독도만큼이나 중국이 군침을 흘린 서해의 외딴섬 경렬 비열도, 깎아지르는 절벽과 암초로 이루어진 섬이지만 지정학적으로는 너무도 중요하기에 이제 한국은 독도만큼이나 경렬 비열도에 국민적 관심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에 이어서 세계에서 4번째로 섬이 많은 나라입니다. 특히 서해에 섬이 많은데 지금까지 서해 5도는 군사적 충돌 위기가 있거나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단속할 때 일시적으로 관심을 받을 뿐 우리의 관심은 동해상에 독도에 쏠려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서해를 자신들의 내해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한국의 서해를 노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서해의 섬들을 잘 관리하면서 서해를 평화롭고 안전하게 지켜가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